그렇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또 그 정함철 서북 청년단님께서 들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말씀해 지금,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하면 되나요? 예,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네, 한 반갑습니다. 분씩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네. 순서대로 마이크 풀고 그 다음 토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이 토론에 참여하는 게 제가 처음이라서, 예, 좀 멋진 플랫폼이네요. 저는, 이제 나이대는 아마 여러분보다는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회운동을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윤 어게인이나 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가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22년 동안 이제 제가 종북 세력들과 현장에서 이제 많이 싸워온 결과 이제 그들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적전 분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적이 누군지부터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시고 상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셨으면 최소한 적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분열해서는 안 돼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어느 한 조직을 우리가 이제 분열시키던가 한 조직을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항상 그 조직 속에 우리가 그 침투합니다. 누구든지. 과거에도 아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보수 진영, 자유우파 진영 내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조직 내 곳곳에 그런 분열 세력들이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말 이 시기에, 이 국난의 시기에 최소한 적 앞에서 그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누군지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적 행위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적 행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지금 그 윤어게인을 외치시는 분들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같은 마음이기도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겨야만이, 좀 압승한다면 가장 좋겠죠.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길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에요. 유일합니다.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물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그 좀 암울한 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 이번 지방선거가 만약 지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회생할 수가 없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우파 진영, 이 대한민국조차 이 두 가지만을 꼭 좀 명심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서로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시각도 있겠지만, 어, 지금은 우리가 뭉쳐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이번 선거를 어떻게 하는 길이 과연 승리하는 길인가? 이거 생각한다면은 여기 아마 토론하시는 분이나 지켜보시는 분 모두가 어떤 길을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네, 그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다음 발언 해주실 분 아까 정함철 선생님께서 마이크 풀어주셨는데 네, 발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 얘기 잘 들었고요. 그, 최근에 이제 이용돈 PD가 만든 이제 다큐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도 그 극장에서 봤고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공작이었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들 자세히 보시면은 다 사실에 근거한 팩트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도 그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까지 경계해왔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제 계엄을 하셨죠. 계엄하고 그다음에 탄핵으로 이어진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하는 저 종북 세력들의 그 고도의 그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거기에 일부 쏘은 게 있고요. 그 과정에는 이미 국정원 내에 있는 불순 세력들이 그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까지 다 기망된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마 지금 부정선거로 알고 있는, 저는 이제 투개표 조작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여기 토론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다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선거라는 게 이제, 뭐 또 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입니다. 이 과거 선거하고, 제가 부탁드린 거는 과거 지금까지 있어왔던 선거와 이번에 지방선거는 그 성격이 엄격하게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게 아마 방금 앞서서 이제 언급해 주신 분도 자세히 그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국회가 돌아가고 있는 행태를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극악무도한 민주당의 독재적인 행태가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군사정부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재 국회의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이재명 정부나 아니면 이제 민주당 그들이 지금 국민의 어떤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눈치도 보지 않고, 대놓고 아예 독재적으로 정말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이런 모든 행태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하는 행태들을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걔들이 압승을 하게 되면, 저는 장담컨대 이재명 정부를 비롯해서 그들은 이제 이것이 국민의 민심이라고 해서 국민의힘 해산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무조건 밟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민심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경고에 말씀드리는 이유도 장동혁 대표 쪽으로 먼저 뭉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잘못하고 있는 행태 정말 많아요. 네? 아닌 거는 아니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다 보고 계시잖아. 네? 한편에서는 윤의계인, 그리고 뭐 부정선거 지지하는 척 하면서도, 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부정선거, 뭐 사전투표 폐지하라, 이런 언급 안 하죠? 안 하고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팩트는. 그 핵심은 그럼 거기에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심각한 조직의 문제가 많은 건 저도 공감합니다만,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적이 누군지, 네? 그리고 적정 분열과 이적 행위만큼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많이 이제 시국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때 비견해서 아마 지금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애국 시민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했었을 때, 정말 방향을 갈피를 못 잡을 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터득한 거는, 항상 저는 적을 주시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을 이롭게 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행동하는 것이 적이 좋아할까? 이걸 내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적이 좋아하지 않는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이게 옳은 길이구나. 항상 저는 그러면서 그 길을 선택해 왔거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그냥 뭐 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우리가 완패를 하게 된다면은 국민의힘은 해산 절차 들어갑니다. 제가 장담컨대 이재명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그 꼴 납니다. 분명히 납니다.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 싶어도 그때는 힘이 없어요. 모든 권력을 다 뺏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부정적이게 미혹돼가지고 그냥 투표 참여 다 떨어지고, 네, 이런 사이에 이미 그들은 대한민국 모든 기관과 모든 권력을 다 장악을 해버려요. 그때는 진짜 우리가 뭐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두렵진 않아요. 그들과 뭐 그렇게 싸우면서 뭐 전과도 엄청 많지만은 그는 두렵지 않은데, 진짜 지금은 우리가 호미를 막을 수 있을 때는 이 호미를 막아야 됩니다. 이걸 이대로 만약에 그냥 우리 스스로 분열해서 이대로 무너져 버리면은 진짜 가래로도 못 막아요.
그래 되면 결국 네, 대한민국을 망친 알겠습니다. 게, 네, 그럼 그 대안이 지금 이제 장동현, 여기 지금 사람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조금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네, 발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손 들어주세요. 1바따로 올려드릴게요. 우리 그러면 아까 자유청년님께서 정함철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 마이크 그, 끌게요. 네, 그 자유청년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그 부정선거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뭐 지금 그 이 주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실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방금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이 이제 정확하게 지적은 하셨고, 저는 지금 이제 누구야? 그 뭐 박주현 변호사나 이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제 부정선거, 저는 그걸 투개표 조작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투개표 조작설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요. 진짜 부정선거는 매 선거 때마다 자행되어 왔습니다. 진짜 부정선거는. 지금 진짜 부정선거를 가리기 위해서 그 가짜 투개표 조작설로 지금 우리 뭐 유권자들의 눈을 좀 가리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번 아까 뭐 자유청년님이 이제 얘기하신 부분이 그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이걸 뭐 극복해야 된다는데, 일단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가 원주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책임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그 자유우파 진영이 이 부정선거 늪에 빠져 있는 이 모든 원인은 중앙선관위에 있거든요. 중앙선관위 조직이 이미 그 종북 세력들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불순 세력들이 중앙선관위 핵심 조직들 다 장악을 했습니다. 이미 그놈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정말 고의입니다. 고의.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이놈들이 고의로 우리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이 투개표 조작설에 미혹되게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어. 그래서 이놈들이 노리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투표 보이콧을 통해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들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모든 그들의 계략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망당하고 쏘가왔는데, 그래서 제가 4월 초에는 중앙선관위 그 관계자들하고 진짜 이번에 그동안 이제 뭐 부정선거의 정거라고 나왔던 거기에 해당 뭐 일장기나 배춘입 투표지나 이런 해당 이제 투표 관리관들이 있거든요. 투표 관리관들 이놈들이 진짜 사실은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전공로 소속의 공무원들, 그놈들을 우리가 믿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놈들 믿을 놈들이 못 되는데, 사실 그놈들이 대법원에까지 가서 이제 그 법정에서 위증까지 했습니다. 위증까지. 그는 모든 거 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고발을 할 거예요. 형사 고발하게 되면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거는 수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기됐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위가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지금 이 난국에서 우리가 이걸 헤쳐나가려면은 진짜 우리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은 거짓은 스스로 검증하고 다 떨쳐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거짓의 수괴인 그 이재명 정권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 우리가 어설픈 거짓에 미혹돼서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한 이제 이게 선동만 계속 자행해 버린다면은 결국 이재명 그놈들이 정말 대한민국 전복이죠. 체제 전복이죠. 이 체제 전복 전쟁에서 이재명의 손이 아닌 우리 애국 시민의 손으로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분 말씀대로 이번 지방선거 반드시 투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참관인들이나 그들도 현장에서 단 한 표도 왜곡되거나 뭐 바뀌거나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감시해 나가는 길만이 대한민국 살릴 수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그게 저는 유일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외치시는 분들도 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회복되기 위한 길은
정말 이번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네, 어떻게든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절대 압승했다라는 그 결과가 가지 않게끔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선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압승하면 가장 좋지만 그건 기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선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이 앞으로 지금 국회에서 이미 자행하고 있는 진짜 독재적인 지금 그런 발상들이 조금이라도 제동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우리 DH